네, 맞습니다. 지금 박유천 씨의 수사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네.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정말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충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자회견 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정말 투약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가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투약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채널에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설득력 있는 해명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주의 우려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박유천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일단 이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영장이 청구된 혐의는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고요. 예. 여기서 영장 여부를 가를 이제 쟁점은 마약을 흡입했는지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두 가지인데 예. 마약을 흡입했는지 여부는 만약에 황하나 씨의 진술과 그다음에 같이 무슨 호텔이나 자택에 들어가는 CCTV만 있으면 이게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예. 결정적으로 그 국가수 정밀 반응 검사 결과 양석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CCTV 영상에서도 보듯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이렇게 던지기 수법이라 그러죠. 예. 박유천 씨가 가져가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기 때문에 소명 여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이분이 계속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변호인도 그 마약 양성 반응 결과는 인정을 하지만 예.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경찰에 출석을 받으러 갈 때도 본인은 뭐 공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염색을 하고 제모를 하고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증거 인멸 가능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발부될 걸로 봐요. 예. 네. 발부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점쳐주셨는데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은 국가수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왜 이런 발언이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뭐라 그랬냐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면서 내 몸에 필로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 어떤 경우 그럴 수 있냐면은 예. 뭐 1회 정도 마약 투약 횟수가 1회 정도이고 뭐 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약을 흡입했던 것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예. 한 번 투약 모르고 내가 투약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누가 먹인다거나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는데 박유천 씨의 경우에는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경찰에서는 지금 마약 투약 횟수를 5회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본인이 직접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그 현금을 무통장 입금을 하고 본인이 그 2, 3분 뒤에 별도의 장소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기 때문에 예. 좀 인정되기가 어려운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부인을 했는데 예. 양성 반응 나왔다고 바로 이걸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황하나 씨가 먼저 경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마약을 강요해서 또 하게 됐고 내가 뭐 잠든 새에 이렇게 투약을 했다. 그래서 투약을 하게 됐다. 좀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공범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걸 보면은 누가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진술을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황하나 씨가 그런 진술을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이제 박유천 씨도 아닙니다. 나는 내 몸에 왜 그렇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런 진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마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뭐 흔히 우리가 이제 클럽 얘기했을 때는 뭐 물뽕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흡입을 하는 대마초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검출된 것은 필로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들을 저희가 뭐 다 양보하더라도 실제 몰랐다고 한들 필로폰을 몰라서 투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조금 들거든요. 필로폰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투약을 하기를 모를 수 있을까요? 뭐 예전엔 주사기로 이렇게 투입을 예, 한다거나 예. 그런데 요새는 이런 투약 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졌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정말 이게 뭐 누가 약에다 탄다거나 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모르고 할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좀 그 투약 방법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고 예. 내가 잠든 새에 누가 주사를 놓는 것도 예. 뭐 그런 가능성은 열어둘 수가 있는데 예, 예. 이게 CCTV에 찍힌 영상이랑 그 횟수에 비춰보면은 인정될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필로폰은 엄격히 말하면 마약은 아니라 그냥 마약류예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그래가지고 예. 마약류라고 분류를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필로폰 1.5g을 구입해서 박유천 씨가 모두 5차례 투약을 했다. 이 경찰은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g을 행방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또 어떻게 밝혀내야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찾아내서 실제 누가 투약했는지 알게 되면 또 다른 공범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0.5g씩을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예.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5회에 걸쳐서 흡입을 하면서 쓴 거는 총 0.5g이에요. 그럼 예. 나머지 1g은 네. 어디다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누군가한테 줘서 그 사람이 이거를 흡입을 했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럼 보관하고 있다면 어디 보관하고 있겠어요? 그 마약을 흡입했던 장소나 그렇겠죠. 자택에 보관하고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황하나 씨 오피스텔이나 박유천 씨 자택에서 이게 발견되지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뭐 함부로 버렸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누군가랑 이거를 흡입을 했을 가능성인데, 마약 흡입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다른 사람이 저도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황하나 씨가 박유천 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잖아요. 예. 했는데 왜 그 다른 제3자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경찰에서는 분명히 황하나 씨나 박유천 씨의 휴대폰을 제출을 받아가지고는 포렌식 작업을 했을 텐데, 예. 그러면은 마약을 했다는 그 일시랑 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보면은 예. 제3자에 대해서도 밝힐 수가 충분히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 윤곽이 드러나는 것도 앞으로 뭐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로운 소식이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유천 씨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유천 씨 얘기 좀 해보죠.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왔고 그동안 줄곧 부인을 했고 또 기자회견 당시에 상당히 진실된 모습으로 좀 임하는 거여갖고 뭐 팬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저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 국가수의 결과는 이 박유천 씨의 말과는 굉장히 달랐고, 또 이후에 박유천 씨는 또 내 몸에 왜 그게 들어간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일단 법원이 구속을 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것은 어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박유천 씨의 수사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네.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정말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충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자회견을 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정말 투약한 사실이 없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가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투약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체내에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설득력 있는 해명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bu인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주의 우려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음주한 다음에 이 알코올이 내 몸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뭐 비꼬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억울한 게 있지 않겠냐는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강제 투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 말이 정말 뭐 이제 코너에 올리게 되니까 박 씨가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아니면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파헤쳐야 될지, 그러니까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강제 투약 가능성에 대해서 황하나 씨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사기관에 이제 박유천 씨, 그 당시엔 박유천 씨라고 밝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연예인 A 씨가 자신이 모르는 상황에 자신의 신체에 이것을 투약을 했다라고 한 차례 밝힌 적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유천 씨 역시 어떻게 자신의 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에 강제로 이것을 투약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필로폰 투약 혐의지 않습니까? 이 필로폰이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투약이 가능한 약물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이른바 물뽕이라고 하죠. GHB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아무런 냄새, 뭐 색깔이 없기 때문에 모른 채 이것을 투약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필로폰의 경우 뭐 음용을 할 경우에 굉장히 악취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상황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다 보통 보편적으로 투약하는 방법은 주사를 통한 투약인데 이게 정맥이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네, 정말 이제- 의식이 없는 상황이어야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예. 수동 정말로 완벽한 수동적인 상태여야겠죠. 네, 저희들이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만취해서 아예 정말 기억이 없는 상황이거나 그렇죠. 뭐 기절에 가까운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투약이 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께서 뭐 범죄 심리 전문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범죄인들도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기자회견을 왜 한 것이냐. 그러니까 보통 양심적으로 본인이 잘못을 하거나 했으면은 이제 피의자들의 모습이 검찰 출석이나 조사를 받으러 올 때 굉장히 좀 숙연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1차, 2차 조사 때도 그랬고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진짜 이거 아닐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은 왜 한 거라고 좀 보세요? 제 생각에는 박유천 씨는 정말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본인은 강제로 투약이 되었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자의로 투약을 했지만 거짓을 얘기했다라고 보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좀 납득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본인 기억에는 내가 한 기억이 없는데. 네네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자의로 했다라는 전제라고 보면 정말 이게 양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유라고 하면 일단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투약을 했다. 조금 된 과거라고 보아야 할 텐데 그 상황에서 나름의 이제 제모도 하고 뭐 염색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염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그 함량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졌을 텐데 이제 채모에 있어서는 특히나 뭐 다리털 같은 부위는 굉장히 좀 짧은 다리털이고 좀 주기가 빠른, 머리보다는 주기가 빠릅니다. 이 탈락하는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전에 걸리지 했던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다는 부분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세요? 예, 어느 정도 몇 개월 전 과거였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쪽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닌가. 만약에 뭐 본인이 알고 자의로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 박 씨만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그 법리 다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박 씨가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그 경찰 얘기는 1.5g을 구매하고 이 중 5차례에 걸쳐 투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사라진 그 나머지 1g의 행방이 어디 있냐, 추가 사용처를 좀 밝혀낼 수 있겠냐는 어떤 그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황 씨나 박 씨 외에 또 다른 공범 가능성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물은 없기 때문에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 그렇긴 있습니다. 합니다만,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한 필로폰의 양은 1.5g인데 1g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황 씨와 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이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즉 제3의 인물이 이 1g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이제 이 두 사람이 0.5g을 같이 뭐 투약을 했다거나 하고 다른 사람 이 한 명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5g이라고 하면 50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라고 하거든요. 1g이요? 1.5g이 1.5g. 50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체로 함께 투약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상황을 저희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게 보니까 한참 있었던 꽤 된 일이죠.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벌였고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보죠.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네. 예. 2017년 당시 굉장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고발이 되었고요. 현역 박찬주 육군 대장의 부부가
공감병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군 검찰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형사 입건을 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러자 이제 박 대장 같은 경우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법령에도 없는 인사 보직을 해서 이 사람의 군인 지위를 유지를 하고 군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했고요. 그런데 알려진 것은 지금 공감병 갑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황당하게도 뇌물 관련해서 이제 구속 수사가 되었고 기소가 네네. 되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대법원에 박 대장이 이제 재정 신청을 하기를 본인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에서 배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했고요. 결국 이 뇌물 관련한 기소는 일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최근 항소심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세간에 알려졌던 공감병 갑질에 대한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고 기소가 안 됐고요. 일반 검찰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예, 예. 이게 알려진 지 이제 1년도 훨씬 넘은 시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당시 군 검찰에서도 해당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공감병을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나쁜 행위이긴 하나 네, 처벌까지는 갈 그렇습니다. 수 없는 부분이다. 예, 그런데 행위 사실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나쁘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입니다. 보면은 일종의 폭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됐던 부분은 24시간 동안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해서 호출을 하면 그 전자 팔찌를 통해서 호출 사실이 그 공감병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면 바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뭐 폭언도 듣고 뭐 폭행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데 이게 이거를 무혐의로 했다는 게 참 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군 내부적으로 이런 가혹행위에 이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폭행 사실을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처벌하게 되면 그 밖에 다른 비위 사실들도 너무나 많이 밝혀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박 전 대장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고 무혐의로 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알려진 것은 일부 이제 유죄가 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예, 그 부인에 대해서는요, 보니까요. 그 전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그 내용도 좀 짚어보죠. 예. 네, 전 씨에 대해서 일부 혐의가 입증이 된 부분은 뇌물 혐의였습니다. 이제 전 씨의 경우 약 처음에 1심에서 기소가 됐던 부분은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황이 있었고 그리고 부하 간부에 대해서 보직에 대한 청탁을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뇌물죄와 김영란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가 되었는데요. 네네. 1심에서는 둘 다 유죄로 지금 선고가 났는데 항소심에 가서는 뇌물죄 부분은 직무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서 벌금 400만 원형에 그쳤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감병이 한두 명도 아닐 테고 이런 사례가 비단 이 사건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무죄가 돼버리면은 뭐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이게 판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사실 예. 공감병 갑질 사건 이후로 공감병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게 너무나 폐단이 많은 직위였기 때문에 공감병 자체를 없애게 했던 사건으로 되었고요. 예. 근데 안타- 공감병이 없다 하더라도 그쵸, 분명히 또 예. 사병들의 피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공감병이 없어졌을 뿐 사병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에 그렇죠. 대해서 정말 없어졌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박 전 대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갑질에 대해서 무혐의가 되었지만 아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베란다에 감금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폭행을 했던 진술이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벌금 400만 원이다. 이게 얼마큼 국민적 어떤 공감대를 이룰지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들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